네, 개장 전에 모든 투자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의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S가 되겠는데요. 어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GS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최근에 리스크 안고 있었지만 반등 움직임 나타냈던 하이브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배당주 관련해서 배당 매력을 안고 있는 KT 쪽으로도 이 경기 방어주 매력이 부각받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덕전자가 있는데요. 대덕전자 같이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주가 하락장 속에서도 증권가의 목표가가 상향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리스트 살펴보실까요?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2차 전지 셋업체에서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이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호전망이 나타났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도 기관의 수급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은 기관과 다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삼성전자 어제도 1% 넘게 밀린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외국인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율 또한 50% 이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도 차익실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권가의 호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2차 전지 셋업체인 LG화학도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DB하이텍이 차지를 했고요. 밑으로 보시면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DLENC, 맥쿼리 인프라 이렇게 있는데요.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배당 기대감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관심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DLENC 같은 경우 어제 건설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이 기관의 매도 물량이 빠져나간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 SDI가 있는데요. 증권가의 호실적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약한 시장 속에서도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자동차 전지는 메탈 가격의 판가 연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는 한편에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과 생산 차질 이슈가 완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배터리 비중이 확대되면서 질적 성장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원형전지는 EV와 전동 공구용 매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고 또 파우치 전지는 주 고객인 폴더블폰용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 어제 빨간불 켜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가 예측 서비스 AI 주가 예측 서비스인 스케치도 살펴보시죠. 네, 스케치 통해서 보시면 이번에 투자 의견을 유지로 책정을 했습니다. 삼성 SDI를 향한 이번에 이런 의견들이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스케치에서도 그렇고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DLENC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하루 앞두고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효해지면서 어제 건설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도 있지만 리스크도 부각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및 기본형 건축비 인상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를 향한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함께 공존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관심도는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DLENC도 수급 리스트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되겠습니다. 1위는 심택이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로봇 관련주들 관심을 받았는데 휴림 로봇이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현대바이오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수급 살펴보시면 1위는 LNF가 되겠고요. 밑으로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HLB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쪽에 주목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에서는 기관은 SM 쪽으로 관심을 보였네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플랫폼 기술 관련해서 이런 호실적 전망이 나타났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 회복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까지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입니다.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가장 많이 팔았고요. 또 LNF까지 나란히 순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는 외국인은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카카오게임즈 이번에 신작이 출시되면서 재료 소멸이 됐습니다. 재료가 소멸되면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섰고요. SM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기관 쪽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카카오게임즈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밑으로 보시면 가온칩스, 비블라이소프트, 범한퓨얼셀, 하이디비 있는데요. 이번에 비블라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에 기관의 매도세가 몰리게 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한퓨얼셀 수소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연일로 파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플랫폼 기술 관련해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은 자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 플랫폼 기술을 외부 기업에 이전하는 데 성과를 낼 것이라는 호전망이 나왔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산업 박람회인 바이오 USA에 참가해서 여러 글로벌 기업과 플랫폼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료와 실사 일정 등 기술 이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이번 바이오 USA를 기점으로 경쟁력과 높은 수요를 재확인했다고 전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알테오젠이 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으로는 한국의 6월 1일부터 20일간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6월에 접어들면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출입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적자폭이 커질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비상불이 켜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